막막하고 힘들었던 용역계약 사후 정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사후 정산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계약서 산출내역서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새롭게 생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이제 차례대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은 업체의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항목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적립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역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최초 계약을 했다면 12월 말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최종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금액이 없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 제외자여서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도금 용역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월별 합산 납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첫 번째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일치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고지총액과 납부총액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세 번째 일치한다면 사용자부담금액이 업체의 사용금액입니다. 만약 해당 자료처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납부보험료의 2분의 1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5대5로 부담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5번처럼 2월 17일에 출력된 자료로 아직 2월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월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인 3월 11일 이후 납부 확인서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3월 11일 이후에 출력되어 2월 보험료가 납부된 자료입니다. 근무기간과 고지 및 납부총액이 일치하므로 사용자부담금의 합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첫 번째로 월분의 기간이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일치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의 2분의 1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5대5로 부담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만 인정하면 됩니다. 해당 확인서도 2월 21일에 발급한 자료로 2월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3월 11일 이후 2월분 보험료가 납부된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적립금은 퇴직급을 지급한 경우와 퇴직연금처럼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 근무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체 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시 세금 공제 없이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액 전부를 인정하면 됩니다. 단, 장기간 근무한 경우는 해당 계약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인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업체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인지 우선 판단하고 가입자명이 근로자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방식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 반기별, 연별 등 적립 방식은 다양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의 적립액만 인정합니다. 제시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서는 월적립 방식의 회사 내역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근무기간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납입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적립액의 합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납부금액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계약 산출 내역서의 금액을 전액 인정하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전액 감액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제출받아 자격취득자 명부에 근로자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취득일이 근로시작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첫 용역료 대금 지급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제출 서류 및 확인 방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산재사고 대비를 위하여 첫 용역료 대금 지급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1년 12월 말 학교보건진흥원의 공문에 따라 2022학년도 용역계약 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형식을 준용하며 실제 구매 및 지급 여부를 대금 지급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산 방식은 공사계약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 품목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보건교육비, 구급약품 등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입니다. 불가능한 품목은 작업복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제출받을 서류는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인정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명세서이며 구매 내역을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매 항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 품목인지 우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품목의 수량이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용품 지급대장에 해당 근로자가 안전용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용품 사진 및 착용 사진으로 구매 사실과 근로자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 명 근무하는 청소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11일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산서류에 제출된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의 납부금액의 2분의 1로 계산하였으며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사후정산은 항목별 금액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초과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산계는 110만 1,580원이 됩니다. 항목별 금액이 줄어든 퇴직급여 충당금,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감액되어 그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도 감소하게 됩니다. 업체의 감액금액 또는 반환금액은 정산총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방식은 공사 준공정산과 동일합니다.